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정협의회 제3차 임시회가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중랑구가 제6기 우리 동네 통신원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대구시는 제3차 대구 라이즈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행대학을 선정했습니다. 충북대학교가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공모사업에 3회 연속 선정됐습니다. 여수시가 국가브랜드 국제해양 관광휴양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1년째를 맞았습니다. 사고해역과 목포신항에서는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고 유족들은 대답 없는 아이들을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태원과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도 참여해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세월호가 가라앉은 진도 맹골수도 해역. 아이들이 잠든 곳에는 군데군데에 녹이 쓴 노란색 부표가 11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아이들을 삼킨 바다를 향해 안산 단원고에서 꺾어온 벚꽃과 국화를 던지며 흐느낍니다. 이 벚꽃으로 너네 역사를 기억할게. 보고 싶었다고, 그리웠다고 1년 만에 재회해 참아온 말들을 털어놓습니다. 한 번은 안 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답답해가지고 웬만하면 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도. 다른 얘기는 할 거 없고 지금 우리 아들, 우리 딸 사랑한다.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유독 쌀쌀한 날씨에 아이들이 춥지는 않을지 유족들의 마음은 더욱 무겁습니다. 사월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든 달인데 춥기까지 하니까 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4월 달 달력을 찢어버리고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선상 추모식을 마친 유족들은 세월호 선체가 놓인 목포신항에서 추모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참석해 서로를 위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내가 당해보니까 그 아픔을 알게 요즘 너무 가끔 힘들어. 탐험을 한다. 그때는 널 그렇게 만난다. 고통스러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 희망이라 생각할수록 얻을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의 진실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어 공개되지 않고 봉인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11번째 봄을 맞았지만 아이들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슬픔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정협의회 제3차 임시회가 4월 15일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각종 안건들을 상정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신속 개정 촉구 건의안,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공동결의안 등 안건이 제출됐습니다. 이어 제천 평창 고속철도 사업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농업인 안전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 또한 제출됐습니다. 전국의 경제구역 중 가장 롤모델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시도의장님 여러분들이 이곳 송대에 와서 짧은 기간이나마 많은 추억과 관심을 갖고 현장에서 제출된 24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3건 원안 가결, 1건 수정 가결됐습니다. 이번에 산불 피해를 많이 본 경상남도, 경상북도에 대한 피해 구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언론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진한 법률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미비점을 갖다가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정협의회는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구호금 전달식을 갖고 경상남도 의회와 경상북도 의회에 각각 1,00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옹진군 의회가 4월 15일 제264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봉사상과 표창 수여식도 이뤄졌습니다. 이날 시도대표회의에서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 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과 주민들의 필요로 하는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맡은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의 송부에 협의회 중점 추진 시책이 적극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의회 간 상호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시도 대표회장들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해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서는 구군 의원들에게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해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여했으며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수여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는 도심 속 자연에서 쉼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산림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치유의 숲길, 유아숲 체험, 숲 해설, 목공 체험 등 총 4가지로 계절의 변화 속에서 자연을 느끼며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치유의 숲길은 배봉산 숲길에서 호흡과 명상, 스트레칭 등 몸과 마음의 안정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숲 해설은 전문 해설사와 함께 숲의 생태와 이야기를 배우며 오감으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또한 천장산 나무공방에서는 나무를 직접 다듬고 조립하는 목공 체험이 진행돼 자연의 소중함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유아대상 유아숲 체험은 기관 단위 신청으로 운영되며 모든 동대문구 산림 프로그램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높은 주거 비용은 청년들의 어깨를 무겁게 만드는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입니다. 이에 마포구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포 청년 하우스를 공급하고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달 8일까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포 청년하우스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마포 청년하우스는 마포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경의선 숲길이 시작하는 지점에 있는 연남 실뿌리 복지센터의 3층과 4층에 총 29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를 위한 원룸형과 한부모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투룸형과 복층 등 다양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의 세대에 테라스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집 대상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 가구 청년으로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취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입주 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최대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구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은 4,900만 원부터 2억 300만 원까지며 월 임대료는 21만 9천 원에서 89만 6천 원까지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마포 청년하우스 모집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랑구가 제6기 우리 동네 통신원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우동통은 개인 SNS를 활용해 동네 소식을 홍보하는 주민 기자단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통신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활동 이의를 짚어보고 활동 계획과 다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중랑구를 위해서 더 일하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 그 힘으로 중랑구는 더 성장해 가는 길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월 제작된 콘텐츠 중 글과 영상 분야의 우수작을 각 한 건씩 선정해 구정소식지인 중랑소식과 중랑구 유튜브 채널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는 제3차 대구 라이즈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10개 대학과 총 76건의 단위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대구형 라이즈 사업은 5대 미래산업혁신인재의 양성, 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사회 혁신 등 4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이즈 사업 추진을 위해 대구시는 한국연구재단 추천위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대학별 사업계획서 검토 및 발표평가 등을 진행했습니다. 대구시는 평가 과정에서 지적된 보완 사항에 대해 대학별 수정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4월 말 사업협약 체결과 함께 라이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장은 새로운 경쟁에 뛰어드는 것보다 시정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시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것이 대전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조기 대선에 출마할 후보를 추대하기로 한 가운데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14일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이장우 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충청발 조기 대선 후보 추대 구상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 국립도서관이 제3회 도서관의 날을 맞아 다양한 문화 행사를 펼쳤습니다. 군은 행사를 통해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꿈을 키우는 씨앗, 도서관의 못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국민들이 책과 친해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4월 12일에는 어린이 가족을 대상으로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그림책 음악놀이터 공연이 펼쳐졌으며 4월 14일에는 고명환 작가를 초청해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를 주제로 강연이 열렸습니다. 이외에도 그림책 읽고 떡하롱 만들기, 그림책 큐브 만들기 등 체험 행사와 함께 우천 매화 작은도서관과 강림 치악산 작은도서관에서도 독서문화 체험이 이어지며 대출 횟수에 따라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횡성군에서 5월 20일까지 청년도전 지원사업 선착순 모집이 실시됩니다. 참가자들은 진로 상담과 멘토링 등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은 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구직 청년들의 사회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취업 지원, 창업, 자기개발,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참가자들은 하루 4시간씩 주 3회, 진로 상담과 멘토링, 역량 강화 교육 등에 참여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참가자들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은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일자리 박람회, 직업 상담 등을 통해 연계 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참가 대상은 6개월 이상 취업 이력이 없고 사업자 등록이 없는 18세에서 45세 청년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평창군 의회가 지역 내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확인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번 일정은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사업 점검의 일환으로 의원 7명과 의회 사무과 인력으로 구성된 확인반이 총 12개 부서 24개 사업장을 순회하며 진행 상황과 보완 사항을 살폈습니다. 의회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주요 투자 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피고 주민 불편 사항과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완공된 사업장의 사후 관리 상태와 지난해 지적 사항 처리 결과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는 이번 현지 확인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대학교가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공모 사업에 3회 연속 선정됐습니다. 충북대는 앞으로도 의사과학자 양성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은 의과학 연구와 임상의학을 융합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전공의들이 기초의학, 자연과학, 공학 분야 등 연계 전공을 통해 융복합 의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석박사 과정을 지원합니다. 충북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연구비 지원과 함께 공통과정 온라인 강의 제작, 전공의 및 의대생 대상 인재 확보 플랫폼 구축, 심포지엄 및 성과 교류회 개최 등을 추진해 의사과학자 양성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충북연구원에서 충북 분산에너지 육성 중장기 전략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분산에너지 제도 개선 등이 주요 내용으로 논의됐습니다. 보고회에서는 2023년 전력 자립률 14위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충북의 에너지 상황을 극복할 중장기 비전 및 추진 전략 등에 대한 보고와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전략 보고회의 주요 내용은 충북 분산에너지 현황 및 여건 분석, 충북 분산에너지 육성 중장기 비전 및 전략,
5대 중점 전략 및 15개 핵심 사업 추진 계획,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계획 수립 및 확대, 분산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입니다. 특히 충북형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신청을 완료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에 나섭니다. 도는 2022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는 질병이나 부상 혹은 돌봄 제공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가족의 돌봄이 어렵거나 기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대상자를 위해 재가 돌봄과 가사 지원, 이동 지원 등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공합니다. 취약계층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도는 2022년부터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시작해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제외된 단양군을 포함해 도내 모든 시군 총 16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을 대상으로 게임 활용 코딩 교육을 실시합니다. 올바른 게임 습관을 형성하고 소통 능력 및 협동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게임 활용 코딩 교육은 아동이 게임을 통해 코딩을 배우며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특히 게임이라는 친숙한 주제를 활용해 아동이 코딩에 흥미를 가지면서도 팀워크와 협력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게임과 관련된 직업을 이해하고 미래 직업 선택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노인회 보령시 지회는 노인 지도자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해당 연수는 경로당 회장의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에는 경로당 회장 및 수상자 등 420명이 참석했으며 노인 지도자 교육과 모범노인 표창이 이뤄졌습니다. 일부에서는 모범노인으로 선정된 총 18명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며 2부에서는 충남 노인복지 정책과 사랑받는 리더의 비결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보령시는 앞으로도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는 지역체육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도민의 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는 경상북도 체육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체육 인프라 확충, 체육인 복지 정책, 주요 대회 유치 전략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으며 경북 체육 발전에 이바지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상북도가 대한민국 체육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시작된 가운데 유력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싱크탱크가 출범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자치단체장과 학계, 산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출범했습니다. 총 34개 분과로 구성된 성장과 통합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가적 과제를 선정하고 핵심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게 됩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 후보의 싱크탱크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특히 광주 전남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전남대 부총장을 지낸 허민 교수가 공동 상임대표직과 함께 균형발전분과 공동위원장과 기후위기대응분과 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저희 성장과 통합은 이런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고 그리고 실패한 자도 성공할 수 있도록 힘찬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인공지능 산업분과 부위원장에는 김준하 지스트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김 교수는 인공지능 산업 융합 사업단장을 맡아 광주 인공지능 산업에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로는 유일하게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정부혁신분과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합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광주시장 출마가 유력한 문 구청장은 중앙과 지방에서 모두 공직을 지낸 현직 기초단체장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가의 대전환은 정부 혁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장과 통합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김성진 전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과 최환주 전 전남대 로스쿨 원장, 신우진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홍선기 목포대 글로벌학부 교수, 이윤호 순천대 사회교육과 명예교수 등이 각 분야별 분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금값이었던 사과와 배 가격이 올해는 더 올랐습니다. 냉해와 산불 피해 등으로 수확량 감소가 예상된 탓인데 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하얀 꽃이 핀 나주의 한 배 과수원. 노란빛이어야 할 꽃술이 검게 변했습니다. 갑작스런 꽃샘 추위로 냉해 피해를 입은 겁니다. 걱정 많이 됩니다. 지금 저도 수분하면서 우리 밭 한 번이나 하거든요. 근데 3번, 4번 돌았어요. 하나 걱정돼서 이게 그런 게 올해 좀 있을 것 같아요. 냉해 피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발생하면서 올해 배값 폭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냉해 피해로 생산량이 40% 이상 감소하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현재 배 10개 가격은 4만 8천여 원. 지난해보다 8%, 평년보다 26%가량 올랐습니다. 사과값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후지 사과 10개 가격은 3만 1,000원 정도로 금사과로 불렸던 지난해보다 29% 더 비쌉니다. 사과를 이렇게 조금 사면 한 4개만 원 줄 때도 있고 5개만 원 줄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많이 올라서 비싸지 않아요. 올해부터 비싼 것 같더라고. 작년에만 해도 덜 비쌌는데. 지난해보다 재배 면적이 줄었고 주산지인 경북 북부 산불 피해까지 겹쳐 앞으로 사과값이 오를 일만 남았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가격이 좀 싸야 서로가 소비자들도 그렇고 이제 저희들 파는 입장에서도 듬뿍듬뿍 그냥 이것도 권하고 저것도 권하고 싶은데 그럴 입장이 못 되니까. 정부는 과일값 폭등을 막기 위해 햇과일이 출하되는 오는 7월까지 비축 물량을 꾸준히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2025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에서 10년 연속 국제해양관광휴양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국가브랜드 대상은 각 부문의 최고 브랜드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브랜드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국내 산업과 문화 등을 대표하는 각 부문의 최고의 브랜드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국가브랜드 경쟁력 지수는 브랜드 인지도와 만족도, 글로벌 경쟁력 등으로 평가되며 국제해양관광휴양도시 부문에서 여수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 톡톡 시간입니다. 제37회 여주 도자기 축제가 경기 여주에서 열립니다. 여주 도자기 축제는 천년의 역사를 지닌 여주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만나볼 수 있는 축제입니다. 5월 1일부터 11일까지 열릴 예정인데요. 도자기를 중심으로 체험과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며 전통도예 제작 퍼포먼스, 출렁다리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5월의 시작을 알리는 축제인 만큼 여주에서 즐거운 축제 즐기시길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반려동물용 영양제 20개를 조사한 결과 40%의 제품에서 기능성 원료 함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비타민 성분을 표기했지만 아예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섭취 시 구토와 털 빠짐을 유발해서 함량이 제한된 셀레늄이 3배 많게 포함된 제품도 적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양제 관리 방안과 표시와 관련해 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